이준규 기자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아주 뜨거운 뉴스를 갖고 오셨어요. 뭐 이성균 씨 때문에 불거지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성균 씨 사태를 다루려는 건 아니고 마약. 네, 마약이 중요하죠. 문제를 갖고 오셨죠. 마약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마약이 점점 접근해 와서 이제 굉장히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느껴진 부분이 좀 있는데 예. 제목을 그래서 생활 속에 들어온 마약. 생활 속에 들어온 마약.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 네. 예. 육해공 통한 반입 전면 증가에 검색권 확대 여부 주목된다. 이런 제목인데 예. 이게 뭐 제가 사실은 원래 주로 전철 타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에서 이제 안내 방송 같은 걸 잘 안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주말에 애들하고 이제 나가서 장 보고 돌아오는 마을 버스 안에서 안내 방송을 들었는데 마약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 방송이라면 다음 정거장 어디입니다 나오는 그 방송에 마약 그 얘기가 사이사이에 나와요. 이제 뭐 공익 광고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버스 안내 방송. 네. 네. 처음 들어봤어요. 마약을 야, 여기서도 이렇게 마을 버스. 네, 그러니까. 야. 그래가지고 뭐 사실 뭐 그런 뭐 내리 속에 깊게 박혀 있는 그런 문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바로 튀어나오네. 네. 불법 음란물 보지 마십시오 이런 거. 옛날 비디오 틀면 많이 테이프, 나왔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예. 네. 그다음에 또 많이 뭐 저희 방송에서 옛날에 라디오 많이 나왔었지만 뭐 종로 땡가 땡땡 약국 뭐 약은 뭐 이런 거 이게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되게 접하는 거잖아요. 뭐 약 사러 가는거나 뭐 비디오 뭐 빌려보는거나 이런 건 다 비슷한 수준인데 이게 마약이 그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비디오 가게 비디오 빌려보는 것 같은 느낌. 네. 마약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고 뭐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이제 공익 광고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부분이잖아요. 옛날에는 학생 여러분 담배 피지 마시고 뭐 술 마시지 마세요라는 거 정도가 나와야 될 자리에 지금은 마약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애한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야 마약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빠 나 죽으라는 거야? 마약 그걸 왜 해?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러서 교육이 잘 돼 있네. 굉장히 안심이 된 순간적으로 안심이 됐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마을 버스까지 들어왔다는 거 이 부분이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인 거죠. 그 마약이 우리한테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우리 예시를 통해 지금 봤는데 혹시 좀 수치나 데이터 이런 걸로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내지는 뭐 유명 연예인이나 뭐 예술가들을 한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대검찰청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수사 당국이 단속이나 적발했던 그 마약류 사범 수가 18,395명. 18,000명? 네, 1년에. 그래요? 이게 역대 최대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단속된 인원이 18,187명. 이미 네, 올해 8개월 동안 단속된 인원이 작년 인원하고 거의 육박해요. 이미 최대치였는데 그걸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된 거군요. 이게 비슷하게 돌파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법당국에서는 이게 3만 명 넘어갔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1년에 3만 명이나 잡혀? 이런 생각이 들 법한 수치고. 잡히는 게 3만 명이라면 실제 더 많은 거죠. 우와. 몇 배가 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마약은 이제 은밀하게 유통을 하잖아요. 뭐 술이나 이런 것처럼 저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처럼 뭐 금방금방 잡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정부가 이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5월부터 가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기관이 맡으니까 뭐 단속한 숫자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진짜 말씀드렸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이만큼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마약은 너무 많아요. 그 자체가 문제인 건데 사실 2009년 정도만 해도 이게 한 11,800명 요 정도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한 2014년까지 한 9,000명대 계속 유지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마약 청정국이다 뭐 그게 깨졌느냐 뭐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근데 2010 바로 다음에 15년에 다시 10,000명대 들어간 다음에 2016년에 14,000명 넘어가면서 이게 유엔이 인구 10만 명당 그 마약 사범 수를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뭐 아주 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부르는데 이미 2016년에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마약 청정국이다 뭐 이런 보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마약을 터부시하고 그다음에 절대 뭐 해서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많고 막 접해볼까 막 궁금해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심리적인 마약 청정국이었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청정국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구나. 이게 이제 최근에 더 우려가 되는 건 저도 좀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마약 사범 가운데
학생들 혹은 미성년자 맞아요. 비중이 네. 상당히 많다라는 게 좀 의미심장하던데. 그렇죠. 이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거 아니야?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10대 마약 사범이 올해 말씀드렸듯이 1월부터 8월까지 그 기간 동안 875명이 이제 검거가 됐는데 작년이 몇 명이었냐면 481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써 2배 넘었는데. 2배 이상 늘었네. 두 배, 지금까지 벌써 네, 2배가 벌써 된 두 거고 배네. 지금 네. 10월이잖아요. 네, 당연히 네. 2배 넘었고 연말까지 가면 2점 몇 배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마약 증가율보다 미성년자 마약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성. 근데 대개는 이게 뭐 어디 뭐 사업하거나 뭐 조폭이 뭘 하거나 아니면 뭐 술집에 가서 이제 뭐 단체로 뭐 술을 먹으면서 뭐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많이 있었는데 여성들도 노출이 되게 심해졌다.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8월까지만 봤을 때 33.1%인데 작년 27%였어요.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그다음에 노소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지는 거죠. 마약이 이렇게 일상화된 게 마약 거래 자체가 예전에는 막 정말 무슨 우리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뭐 조폭들끼리 어디 상자에 담아서 뭐 주고받는 일을 뭐 찍고 했는데 뭐 마셔보고 뭐 이런 거 장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제는 거지. 그냥 온라인이나 특히 뭐 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김가연 기자가 이제 옛날에 취재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엠번방 사건. 예. 엠번방 사건 때 그 유통하는 루트 뭐였어요? 텔레그램이었죠. 예. 다크웹,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온라인 쇼핑 구매가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해외 직구도 늘고 뭐 다 늘었는데 그 다 늘어간 부분 중에 하나가 마약도 늘은 거예요. 그리고 SNS는 이제 그 어떤 특정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 그 구속이나 이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우후죽순처럼 막 생겼다가 없었다 단속도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안 잘 돼 있는 다크웹이라든지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유통을 했었다 보니까 이거 돈 되네 이러면서 범죄 조직들이 그 전에는 유통량이 좀 적었다면은 그 이후로 유통량 자체도 늘어나게 된 거고 그럼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뭔가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하다고 저는 체감하는 게 뭐냐면 예전부터 사실 저 마약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취재 때 들어갔던 마약 거래 텔레그램 방에 몇 개 방에 지금도 사실 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한때 정부에서 우리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방에 올라오는 공지수가 그냥 줄었었어요. 그래서 줄었다가 여러분 요새 좀 힘든 시기입니다. 뭐 이런 글도 올라오긴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네, 아마 거래가 또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반으로 왜 그 식약처에서 하루 종말 처리장에서 이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체크를 하는데 네. 이게 34개 그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34개 하수 처리장 모두에서 필로폰이 검출이 다 돼요. 전국에서 그래요? 필로폰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양을 이제 역산을 해보니까 1,000명 중 1명은 매일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하는 정도예요. 1000명 중 1명이라고요? 네. 와. 그래요? 이렇게 엄청-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산치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약물에 검출되는 수를 역산을 해가지고 추적을 해봤을 때 이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시국에 팬데믹 시국에 집에서 음성적으로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 소비랑 유통이 둘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어떻게 늘어나냐면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예. 놀죠. 클럽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버닝썬 이런 것도 보셨겠지만 뭐 물뽕이라든지 이런 거 음료수에다가 몰래 술에다가 몰래 타서 GHB.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서 중독이 되면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동시에 엔데믹이 되니까 이제 이동이 자유로워지니까 예. 예전에는 이제 뭐 국제 뭐 특송 이런 거에다가 막 뭐 이상한 인형 이런데 막 뭐 찾기 힘들게 숨겨서 들여오고 이랬던 게 여행객을 통해서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바. 지들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알바처럼 해가지고 이거 뭐 물건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저 죄송한데 이러면서 돈을 큰일 납니다 예. 그거. 예. 그렇게 해가지고 들여오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가 다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업을 하냐 하면 올해 충격적인 사건 발생했지 않습니까?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예. 그렇죠. 애들을 그 열 몇 살 된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을 중독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을 끌어들이려고 이런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미국에서 있는 무슨 한란가나 뭐 이런 데서 슬럼가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그 영상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잡힐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술 담배랑 다르게 마약은
한 번 들어가면 끊지를 못해요. 중독성이 너무 높죠. 네. 네. 그러니까 뇌 구조가 뭐 바뀐다면서요. 호르몬이 막 확 나오면서 딱 한 번만 해도. 한 번만 예. 해도.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독성이 있지만 그게 합법적인 이유는 그게 이제 중독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자기가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재활 치료를 받거나 어디 뭐 시설에 가거나 해가지고 끊을 수가 어느 있는 정도. 수준인데 예. 마약은 사실상 그냥 폐인 된다. 한 번 맞으면 거의 폐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빙거 앵커한테 아,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럴 때 딱 기분 좋은 칭찬받고 너 기사 좋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이 이제 칭찬을 받은 기분 좋아지는데 이게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 예. 근데 마약을 한 번만 해도 그 기분 좋고 칭찬 듣고 뭐 이렇게 그 즐거운 음식 먹었을 때 나오는 이 수준에 최소 10배에서 3, 40배, 50배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사람이 마약에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각성제류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침착하게 다운시키는 억제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각성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술이라든지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업돼가지고 좋다 이러면서 이제 느끼는 감각의 몇십 배 정도 거의 뭐 세포 하나가 살아있는 느낌 이런 정도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글 쓰는 사람이라든지 뭐 예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막 영감이 막 떠오르고 막 아니야 근데 그거 말도 안 되게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중독이 되고 그다음에 심전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진짜 이 시간만큼 내가 진짜 한번 이렇게 지내보고 싶다 해서 그 약을 복용을 했다가 나중에 현실에 둘 다 돌아오게 되면 한쪽은 그 느낌이 안 살아서 내가 답답해서 미칠 것 같고 다른 한쪽은 다시 또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 같고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마약을 접하게 이런 식으로 중독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꼭 사실 이제 기억하셔야 될 점들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마약이 좀 혹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사람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거기에 더해서 사실 그러기 때문에 중범죄로 국가에서 지정하고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조금 이 정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전혀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목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검색권 확대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올해 그 국감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예. 국정감사장 국토위 국정감사에 이제 그 교통 관련 산하기관들 공공기관들도 이제 감사를 받잖아요. 인천국제공항, 예. 그다음에 그 한국공항공사 둘 다 이제 공사가 두 개가 있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마약 질타가 나온 거예요. 네. 왜 반입을 못 막냐? 저 검색 더 철저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럴 법하죠. 이제 공사가 이제 검색대 설치해 놓고 이제 보안 검색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규정상 뭐 총검류라든지 폭발물이라든지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이 기내에 운항의 안전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만 법상 이제 그걸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은 애당초 검색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 마약 탐지견 같은 그런 것들은 네.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공항공사들에게 그 법적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시설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세관에서 그런 것들을 걸러주거나 뭐 그래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경찰이나 세관, 예. 검찰 여기만 이제 사법 당국들한테만 이제 수색 권한, 그다음에 이제 잡혀서 적발했을 때 이제 데리고 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공항공사들에서 이거 발견을 하면 경찰에 전화를 해요. 저 이거 찾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 예. 되게 약간 좀 효율성으로 볼 때 좀 우픈 그런 일인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었어요. 2012년 좀 오래된 기사긴 한데 뭐 주머니에 마약 들어도 무사 통과, 뻥 뚫린 공항 뭐 이런 그 제목의 기사가 보도가 되니까 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가 아니 국내에서는 마약류가 검색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경찰청이 그 자기네들이 뚫린 거 가지고 우리한테 책임 묻게 하려고 왜곡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이러면서 경찰청하고 이제 공항공사하고 그렇죠, 네. 싸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는 거는 뭐 모르겠고 그러면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좀 더 소통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항공사 사장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량이 있고 하니까 그 검색할 때 좀 더 안전하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우리가 아직 그 권한이 없으니 그 마약이나 이런 거 발견했을 때 세관이나 경찰한테 인계하는 권한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거 관련법을 좀 개정이 돼서 역할을 좀 주시면 잘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그 복지위라든지 이런 데서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 그 계류돼 있는 법안들 이제 부랴부랴 33개쯤 된다고 하는데 막 손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급물살을 좀 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마약이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바다로도 엄청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새는 네. 항공이 바다로요? 이제 검색이 좀 꼼꼼하니까. 오. 그래서 이제 해경이 적발한 양이 5년 전보다 10배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제 그 국경 반입 단계에서 관세청이 이제 적발한 물량이 329kg이라는데 이게 뭐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4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1년, 1, 2년 사이에. 근데 이 329kg이면 얼마냐? 이게 1,0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시가 1,000억 원. 근데 이런 식으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응을 좀 빨리빨리 해야지. 뭐 법령이나 뭐 명령이나 뭐 이제 고시 같은 걸 좀 바꾸든지 뭐 이런 준비들을 좀 굉장히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중독자는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퍼질 수가 있고 그럼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좀 이슈가 됐을 때 정비를 빨리빨리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단속의 권한을 어디로 하느냐는 어떤 게 효율적일지 뭐 앞으로 잘 논의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샐 틈 없이 막아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그렇죠. 꼭 머리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죠. 찾아 주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뉴스 쏙쏙 CBS 장규석,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